안녕하십니까. 유니버스 스튜디오의 딸기 케이크입니다. 이제 수상한 스튜디오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새로운 둥지를 틀었습니다. 여기는 유니버스 스튜디오입니다. 발음이 제가 좀 많이 안 좋아도 이건 양해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한국말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라는 제품은 요겁니다. UHD 모니터예요. 크로스오버란 브랜드 거고요. 그리고 제품명은 324K, 요 밑에 쪽으로 써 있을 거예요. 324K UHD HDMI 2.0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쯤, 여기. 예, 이게 제품명입니다. 32인치고요. 4K란 뜻인 것 같아요. 자, 사실 이 32인치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크로스오버 모니터만 3번째 쓰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사용했던 모니터가 요거였어요. 모니터들 왜 이렇게 무겁죠? 32인치 모니터고요. 이게 2560에 1440이 나오는 모니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 샀다가 요 뒤에가 이렇게 보면은 흰색이잖아요. 요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요 뒤에를 티타늄 컬러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게 몇만 원 비쌌었어요. 그걸 바꿨다가 비싼 건 돈 팔아버리고 아니 이렇게 앞에서 모니터를 써보면 이거밖에 안 보이는데 굳이 뒤쪽을 티타늄 컬러로 쓸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티타늄 컬러를 팔아버리고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쓰다가 이제 지금 제 컴퓨터에 메인으로 연결하는 건 40인치짜리 4K 모니터예요. 그것도 크로스오버 겁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걸 산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싸서 샀습니다. 제가 그거 출시 이벤트 때 사가지고 49만 9천 원에 샀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중반대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4K 모니터인데 49만 9천 원이었고 60Hz를 지원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그걸 쓰다 보니까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필요가 없어가지고 사실 40인치 모니터에 32인치 모니터를 똑같이 같은 책상에 올려놓으려고 보니까 책상이 너무 작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빼버리고 40인치 모니터만 쓰는데 40인치 모니터가 엔터테인먼트용으로는 굉장히 좋았어요. 뭐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뭐 게임을 하거나 이런 데는 상당히 훌륭했었는데 일을 하려고 보니까 모니터가 커가지고 일할 때 어려운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아우 무거워요. 이 32인치 모니터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 모니터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름이 봉순입니다. 좀 유치하긴 한데 그래도 정감이 가네요. 자, 이제 오픈을 해봅시다. 여기 이제 프론트라고 써진 글씨가 보이고 직접 가서 가져오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이 모니터가 생각보다 꽤 무겁더라고요. 이렇게 이건 뭐죠? 이 완충제들이 예전처럼 이렇게 그냥 스티로폴만 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종이로 이렇게 커버링까지 해놓은 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모니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떨어뜨리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 모니터를 꺼내는데 조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모니터의 무게가 8.5kg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모니터를 이렇게 까보면은 이 뒷면 재질이 이게 그냥 강화 플라스틱? 뭐 그런 재질인 것 같은데 이렇게 옆에서 보시기만 해도 모니터가 얇기 때문에 금속으로 보강을 하지 않으면 모니터가 휘거나 뭐 파손될 염려가 있으니까 그런 면을 보강을 해가지고 모니터가 조금 무거워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모니터 기본이 나왔고요. 이렇게 놓으면 안 되는구나. 제가 요즘에 몸이 허해서 이런 걸 들고 나르는 게 이게 쉽지가 않네요. 자, 안에 더 뭐 들어있나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모니터 하판이에요. 발판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모니터 발판 같은 경우에는 강화 유리로 만들어졌어요. 이쪽이 아래쪽이고 이쪽이 위쪽입니다. 여기다가 모니터를 장착하게 되는 거죠. 이 테이블이 이렇게 작은가요? 잘 쓰던 테이블인데. 자, 놓고요. 그리고 사용자 설명서, 배터리가 아니군요. 아댑터, 리모컨, 그리고 DP 케이블, 거기에 사운드, 3.5인치 케이블, 공구, 드라이버 같은 게 여기 들어있어요. 거기에 아답터. 자, 더 있나요, 더? 이제 조립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케이스 안에 DT 케이블, 파워 케이블 이런 것들 쭉쭉 끌어내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깡통 따개 모양의 드라이버가 들어있어요. 이거 아주 재밌는데요. 이 드라이버와 나사 3개가 들어있습니다. 요거를 딱 손으시고 요 강화 유리로 된 거 요거를 이 밑에 붙여줍니다. 이거 혼자 조립하려니까 또 약간 두렵기도 합니다. 우와. 자, 이 모니터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은 기둥 아래로 나사구멍 3개가 보이죠. 야, 뭐 이런 기둥을 썼죠. 이거는 알루미늄 기둥인 것 같은데 아마 양산품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여기다 써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이 모니터를 엄밀히 따지면 싸구려 모니터거든요. 싸구려 모니터이기 때문에 이 싼 거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걸 뭐 주형을 찍거나 이래가지고 새 기둥을 뽑아 들여오기에는 좀 그 원가라든가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저는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사 3개를 여기다 꼽아주고 이거 열쇠고리에 달고 다녀야 되겠는데요? 의외로 쓸모가 많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적당히 꽉 됐어요. 이렇게 해서 기본 조립은 딱 끝냈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조립을 하는 데는 뭐 딱히 어려움이 없었고, 자 이제 모니터의 디테일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DMI 포트가 3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DP 포트가 달려 있어요. 정말 재밌는 건 그 옆쪽으로 뭐가 달려 있냐면 VGA 포트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RGB 케이블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아날로그 방식으로 연결되는 그게 달려 있거든요. 사실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쓰다 보면은 10m가 넘어가면은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별도의 증폭 장치가 필요한데, RGB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대충 연결해도 한 30m까지 그냥 날아가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도 RGB를 쓰는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지원한다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 옆쪽으로는 뭐가 붙어 있냐면은 옵티컬 단자가 붙어 있어요. 이게 옵티컬 아웃이 붙어 있는 거예요. 컴퓨터라든가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가 이런 데서 HDMI로 빼가지고 모니터로 딱 들어오게 되면 모니터에서 옵티컬로 그 사운드를 오디오 기기 쪽으로 빼주는 거예요. 사실 이 안에는 10인치 스피커가 붙어 있어요. 제가 아직 이걸 가지고 사운드를 들어보질 않아가지고 이 스피커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신호용으로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음악을 듣거나 이러기에는 완전 끔찍하고,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음악을 전문적으로 듣기 위한 스피커가 필요하지만 뭐 게임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냥 소리, 시그널을 듣기 위한 그런 스피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40인치 모니터에 이게 달려있는데 한번 들어보고 볼륨 제로로 내려놓고 아직까지도 안 끌어올리고 있는 거 보면은 뭐 그러려니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옆으로는 서비스 USB가 붙어 있는데 이건 충전용인가요? 아직 꽂아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그 구글 라든가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미러링 장비들 있잖아요. HDMI로 딱 꽂으면은 휴대폰이 일로 나온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장비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USB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일 왼쪽으로는 어댑터 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다양한 터미널이 있는데 HDMI가 많다는 건 PC에도 연결하고 셋탑박스도 연결하고 뭐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게임기도 연결해라 뭐 그런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외관의 어떤 모양새라든가 이런 기능적인 면들, 그거는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요 앞면에 여기 또 뭐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뒤쪽 스위치에도 적혀 있고 앞쪽에도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앞을 보고 뒤를 누르라는 건데 저는 곧 깜장색 종이 테이프를 사다 이거 다 가려버릴 겁니다. 이거 너무 시야를 뺏는 것 같아요. 뒤에만 있으면 됐지 뭐 앞에 또 써놨고, 그리고 이 밑에도 이렇게 색깔을 헤어라인인가요? 그렇죠. 헤어라인 같은 걸로 이렇게 쭉 처리를 했는데 아마 저는 이거 쓰다가 여기다 까만 테이프로 쫙 붙여가지고 시선을 뺏어요. 이런 것들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니터만 보면 모니터만 보이는 게 아니라 자꾸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와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좀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제가 까맣게 다 그냥 붙여놓고 쓰지 싶습니다. 자, 이제 가서 연결을 해봐야 되겠죠. 밖에서 개봉을 하고 대략적인 설명을 해드렸는데 드디어 제 자리로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새로 만든 제 그 작업용 책상이에요. 기존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떤 책상을 사용했냐면은 책상 높이가 70cm였어요. 그리고 새로 만든 책상이 만들고 나서 보니까 73cm가 됐더라고요. 3cm가 위로 올라왔고, 그리고 요 길이가
80cm예요. 보통 일반적인 책상 같은 경우에 70cm인데 저는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팔꿈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은 상태로 마우스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그럴 때를 위해 가지고 10cm를 늘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딱 이렇게 만들고 이 세팅을 했는데 이게 크로스오버 40인치 모니터거든요. 이렇게 딱 앉아서 작업을 할 때, 게임을 할 때 참 좋아요. 영화 볼 때도 참 좋은데 작업을 할 때 요 위에 보시면 뭐 파일, 편집, 이미지 이런 메뉴가 있잖아요. 위에 있는 거예요. 작업을 여기서 막 하다가 뭘 눌러야지 그러고 딱 보면 고개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높아요. 제가 책상 세팅이 조금 바뀌었는데 겨우 3cm가 올라가니까 고개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막 이 목에 무리가 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참 작업하다가 보면 아 힘들어 이런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왜 그럴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의자를 높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봤더니 이게 의자가 최고로 올라온 거예요. 결국 이 책상 3cm 높아진 것 때문에 한두 시간 작업하다 보면 목이 아픈 거죠. 기본적으로 모니터를 세팅해야 할 때 딱 보는 자세에서 눈높이가 모니터에 여기에 닿는 게 가장 편안한 높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40인치 같은 경우에는 고개가 살짝 올라가야 된다는 게 굉장히 조금 아쉬운 점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폭이 160cm인데 지금 40인치 하나 놓고 옆에다가 서브 모니터를 딱 놔봤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넓이가 한 180이나 2m짜리 책상이 있어야 40인치를 놓고 그 옆에 서브 모니터를 하나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서브 모니터를 꼭 써야 되거든요. 모니터를 많이 쓸 때는 5개를 썼습니다. 그래픽카드 2개 꽂아가지고 4개를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놓고 저 위에다가 하나 놓고 거기는 이제 그 YTN이 소리 없이 계속 돌아가는 모니터가 하나 있었거든요. 많은 모니터를 쓰는 게 습관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의 모니터로도 작업은 할 수 있지만 좀 깝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니터를 이제 빼게 되는 거죠. 엔터테인먼트 모니터로서 40인치 모니터는 굉장히 우수하지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는 좀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다. 뭐 그런 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컴퓨터 전원을 끄고요. 좋아요. 그리고 이제 324K를 가 볼까요? 일단 모니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건 확인을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의자에 딱 앉았을 때 시선 높이가 모니터 상단하고 거의 일치를 해요. 그래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상당히 편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배경화면이 좀 많이 야한데 늘 보던 거라서 바꾸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늘 보던 사진이기 때문에 전에 사용하던 크로스오버 40인치하고 요 32인치하고의 차이를 극명하게 느낄 수가 있겠죠. 전에 사용하던 것보다라기보다는 전에 사용하던 그 40인치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조금 물이 빠진 것 같은 색깔을 보여줬었어요. 그게 뭐 제가 이 안에 메뉴에 들어가서 뭔가 그 세츄레이션을 낮추거나 이랬던 게 아니고 그냥 이 스파이더를 통해 가지고 색을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색이 좀 빠진 것처럼 보였었는데 이 녀석은 아직 스파이더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색깔 같은 것들이 굉장히 명료하게 진하게 보여진다는 거죠. 자, 일단 4K 모니터니까 4K 모니터로 전에 제가 촬영했던 영상 같은 것들을 한번 이렇게 살짝 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소니 FS7으로 60프레임 촬영을 했던 거예요. 칼라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봤던 영상인데 이렇게 보는데 고가의 모니터로 봤던 그런 영상들하고도 많이 큰 차이는 없어 보일 정도로 색깔 표현에 대한 것들은 참 만족스럽게 표현이 되네요. 자, 일단 컬러를 살짝 맞춰 놓고 나서 나머지 얘기들을 해보면 괜찮을 것 같네요. 색역은 아마 퓨전 색역이겠죠. 백라이트 백색 LED. 다음 밝기 대비 밝기만 조정하죠. 감마 2.2 6500 밝기 120. 다음 오케이. 180 칸델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스파이더 광고를 한번 또 하나요? 밑이 또 떴어요. 이렇게 눌러놓고
되게 잘 나오는데요. 이것만 봐도. 왜 웃으세요? 하나 달리셔야 되겠어요, 감독님? 바로 고민도 안 하시고. 오! 야, 목표가 180이었는데 179.8이 그냥 있었어요. 운이 좋은 거 보니까 딱 달라붙었는데요. 이제 이 컴퓨터에서 이 모니터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용접해야지. DP 케이블 같은 거 막 용접해서 막 붙여버릴 거예요. 끝났군요. 마침.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캘리브레이터는 떼주고, 자, 여기다가 프로필 이름을 CR 324K 저장. 다음 자, 이제 색깔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이게 보정되지 않은 보기, 그러니까 조정이 안 된 상태고요. 이게 조정이 된 겁니다. 야, 거의 변화가 없네요. 아니, 제가 무슨 맥을 산 겁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보통 이걸로 조정을 해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제 눈으로 봤을 땐 거의 미미한 변화들이 살짝 있어요. 그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보정이 돼버린 거죠. 거기다가 sRGB에 100% 표현됐고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제 4K 촬영을 좀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뒤에 있는 이 카메라도 이제 4K를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고, 뭐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쓰는 카메라는 전부 다 4K를 촬영합니다. UHD 촬영을 많이 하면서 UHD 모니터를 구입하려고 보니까 가격도 너무 비싼 거예요. 델 같은 경우에는 32인치가 한 250만 원 했었어요. 그리고 뭐 삼성 모니터도 상당히 비쌌고, 에이조 같은 경우가 지금 32인치, 31.5인치가 19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거보다 좀 더 상위 모니터가 있어요. 그런 건 한 700만 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32인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게 등장하기 이전까지 출시가 기준으로 가장 저렴했던 게 LG 건데, LG가 140인가 150만 원에 출시를 했죠. 그게 요즘에 가격이 좀 내려가지고 1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이제 리얼 4K 모니터인데 그렇게까지 평가가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아직 써보질 못해서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이전까지 4K 32인치 그러면 패널 자체가 굉장히 비싸서 가격이 저렴해도 100만 원이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 324K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가격 100만 원 선을 무너뜨린 게 아니고 50만 원 선을 무너뜨리고 나와버렸어요. 상당히 대단한 모니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급이 되는 거죠, 이제 4K가 본격적으로. 그 전까지는 조금 화질에서 양보를 한다든가 가격이 너무 비싸다든가 이런 면들이 있었는데, 저렴한 가격에 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능적으로는 그 전에 제가 봤던 고가의 모니터들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취소할 단어가 하나 있죠. 싸구려 모니터. 그 말 제가 철회하고 싶습니다. 아까는 보지 못했으니까 기대를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에 50만 원짜리 모니터가 싸구려 모니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저렴하게 잘 나온 모니터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사양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세대 전 이제 그 소켓 2012 뭐였죠? 헥사코인가 내게? 헥사코일 거예요. 헥사에다가 그래픽카드는 GTX 980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60Hz를 지원하기 위해서 DP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는데, UHD 같은 경우에는 i3 내장 그래픽을 꽂아가지고 HDMI로 연결했더니 30프레임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사용하실 때는 컴퓨터의 사양을 사실 많이 타지 않아요. UHD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후리빵빵한 사양이 필요한데, 그걸 관람하시기 위해서는 뭐 그렇게 큰 사양,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한번 도전하실 분들은 324K, 크로스오버 324K부터 시작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를 더 주문해야 된다는 답이 나오는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모니터 크로스오버 324K UHD 2.0 맞나요? 그건 리뷰였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